안녕하세요, 부산 처자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대표적인 삼복도로를 가볼 텐데요. 여기는 부산시 중구 영주동이고요. 산 정상의 중앙공원과 최근에 관광지로 뜨고 있는 초량 이바구길까지 가보겠습니다. 방금 시작한 길은 부산터널 앞 삼거리였고요. 거기서 직진하면 부산터널을 지나서 대신동과 하단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영주동 아래를 관통하는 부산터널은 1961년에 개통된 부산에서 최초의 터널입니다. 서구 동대신동과 중구 영주동을 연결하는 터널인데요. 처음 일제강점기 때 착공을 시작했는데 광복으로 중단이 되었다가 1956년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서 1961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이후에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1988년에 제2 부산터널이 바로 옆에 개통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각 일방 통행으로 된 쌍굴이 되었습니다. 이 터널은 부산의 동부산과 서부산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가까운 곳에는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 그리고 화교들이 모여있는 상해 거리가 있고요. 주한 러시아 총영사관 등이 있어서 중국인이나 러시아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는 부산시 중구 영주동입니다. 여기 옛 이름은 임소였는데요. 임소란 맞길 임자의 곧소자입니다. 여기가 임소였던 이유는 개항 후에 외교 통상 업무량이 늘면서 여기에 감리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감리서란 조선 말기에 개항한 항구에 설치된 통상 업무를 담당하던 기관이었는데요. 그곳에 관원들이 근무하는 곳이라서 임소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의 영주동이란 이름은 그 감리서가 있던 영선산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영선산을 신선이 사는 영주산이라고 부르면서 여기가 영주동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현재 그 영선산은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이름만 남아있는 산입니다. 원래 해안가에 있던 90m 높이의 산이었는데 지금의 부산역과 중앙동 일대 거기 부산포를 매립을 하면서 필요한 돌과 흙 그런 자갈 등의 석재에 쓰기 위해서 완전히 깎으면서 평지가 돼버렸습니다. 여기 영주동은 구봉산의 50m에서 150m 가량 고지대에 조성된 동네입니다. 원래는 조선인 거주지가 아니었는데요. 개항 이후에 부두 노동자들과 상인들이 몰려들면서 여기 영주동 터널 윗동네에 마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지게 되고요. 부산은 임시 수도가 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피난민들이 몰려들어서 여기에다가 판자촌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당시 부산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판자촌에 폭우라도 오게 되면 침수는 기본이었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화재 위험도 컸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도시 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삼복도로 거주민들을 강제로 철거 이주시켰는데요. 거주민들의 그때 이동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그때 당시 금정구 금사동과 서동, 동상동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삼복도로의 절정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여기 왼쪽에 중구 체육관에 잠시 주차해서 아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아파트는 신형 영주 아파트이고요. 그 뒤로 산비탈에 빼곡하게 집들이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영주 아파트는 1969년에 영주동 일대 판잣집을 철거하고 그때 건설된 부산의 최초의 시형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지금 재건축이 추진 중이지만 터가 협소하고 대부분 주민들이 영세민이라서 진행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른쪽에는 역사의 디오라마란 길입니다. 디오라마란 보통 3차원의 실물이나 축소 모형을 말하는데요. 배경이 넓고 제약 없이 볼 수 있는 파노라마를 말합니다. 2012년에 조성된 길인데 맞은편에 총 3개의 조망 공간이 있고요. 삼복도로 언덕 급 커브길에 만들어진 멀리 부산 한가 영도까지도 보이고요. 탁 트인 부산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디오라마 맞은편 아까 공터 자리는 예전에 안기부 자리였다고 합니다. 여기 디오라마는 야경도 환상적인 곳입니다.
방금 동남파크란 아파트가 보이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부산 중앙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지대에 자리 잡은 여기 영주동은 부산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불리는 서민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삼복도로가 많은데요. 삼복도로란 산 중턱을 지나는 도로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경사가 심한 도로를 말합니다. 여기 동네는 피난민들의 판자촌이 있던 곳에 그대로 집들이 들어차면서 가파르고 좁은 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영주동은 교통 사정이 좋지가 않은데요. 또 가파른 계단도 많고요. 그래서 오름길 모노레일이 주민복지 차원에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중앙공원입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허리가 잘록한 아령 또는 모래시계처럼 생겼는데요. 공영 주차장이 있는 여기가 딱 중간 부분입니다. 이곳은 지도상에는 구봉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은 대청산이라고 부릅니다.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이고요. 워낙 넓어서 보수동, 대청동, 영주동, 초량동, 동대신동에까지 걸쳐져 있습니다. 먼저 충혼탑을 가볼 건데요. 여기 부산중앙공원 충혼탑은 1983년에 세워진 것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부산 경남 출신의 국군과 경찰관들의 영령을 모시는 위령탑입니다. 그리고 충혼탑 아래는 6.25 전쟁 때 상황과 참혹한 참상에 대한 사진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까지는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게 경사형 엘리베이터 모노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한번 타보고 싶어서 올라갈 때는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사이에 젊은 제가 타는 게 좀 왠지 눈치가 보이긴 하네요. 네, 속도는 정말 느립니다. 아저씨가 말씀하신 내나 엘리베이터식이지 할 때 내나는 사투리로 이거나 그거나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중앙공원 충혼탑은 높이는 70m이고요. 공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치 산 정상에서 부산 앞바다를 굽어 보고 있는 듯한 위엄을 갖춘 조형물입니다. 여기 계단에 앉아있는 엄마와 아기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여기 계단은 지그재그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충혼탑 뒤에 있는 반원 모양의 영안실입니다.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는 9279위의 순국 선열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예전에 용두산 충혼탑에 있던 위패도 여기로 옮겨서 모셔져 있습니다. 중앙공원도 그렇고 여기 충혼탑도 입장은 무료입니다. 근데 여기 충혼탑은 하절기에는 6시까지, 동절기에는 5시까지만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맞은편에 보이는 곳은 중앙공원 시민광장이고요. 그 뒤에는 민주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부산시립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도서관에 공부하러 몇 번 왔었는데요. 야경이 너무 근사해서 다시 들어가기가 싫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중앙공원은 1970년에 처음 조성이 됐고요. 과거에는 대청공원 또는 대신동에 있다고 해서 대신공원으로 불리다가 1986년에 중앙공원으로 이름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아까 충혼탑 맞은편에 부산 민주공원은 1999년에 개관한 곳으로 한국의 근현대사의 발전에 기여를 해온 부산 시민의 숭고한 민주 희생 정신을 알리고 또 기리기 위해서 조성이 된 공원입니다. 민주항쟁 기념관을 중심으로 이곳에는 대한민국 해군사상 최초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부산대첩 승전 기념 전적비가 있고요. 또 4.19 광장, 그리고 조각공원, 꽃동산 수목원, 그리고 테마별 공간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요. 그리고 충혼탑을 제외하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입장료는 없고요.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 용두산 공원과 구독운동장,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 삼복도로를 버스로 오시려면 연산동에서 대청동까지 운행하는 86번 버스를 타면 이 길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운전석 줄 말고요, 반대편에 앉아야 풍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차로에서 아까 저는 오른쪽에서 올라왔었는데요. 이제는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 길로 가면 동구 초량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며칠 전에 안타까운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부산 시티 투어버스 서부산 노선은 이제 사라진다고 합니다. 승객 감소로 인한 수년간의 적자로 결국 서부산 라인은 운행이 중단된다고 하는데요. 네, 안타깝습니다. 서부산 노선은 부산역에서 출발을 해서 태종대와 오륙도를 거쳐서 송도 해수욕장까지가 코스였습니다. 그럼 이제 동부산 노선만 운행이 되게 됩니다. 동부산 노선은 해운대와 용궁사 그리고 기장 일대를 운행하는 코스입니다. 지금 저는 초량 이바구길을 가는 중인데요. 여기서 우회전해야 됩니다. 표지판이 없는데 왼쪽에 동일 아파트를 두고 오른쪽에 초록색 나무로 된 작은 갤러리가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내려가면 그 유명한 초량 이바구길 윗길이 나옵니다. 중앙공원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낙후된 삼복도로 동네의 도로변 정비와 또 안전한 보행로 설치 그리고 문화시설 등의 마련이 그것입니다. 여기 이바구길도 그래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이바구길의 윗길, 모노레일의 종점이고 168계단의 꼭대기입니다. 보통은 다들 아래 길에서 올라오시는데 저는 거꾸로 위에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바구길은 아랫길이나 윗길이나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랫길에 초량 이동 공영 주차장에 많이들 하시는데 거기도 되게 좁습니다. 거기가 제일 가깝고요. 아니면 부산 진역 공영 주차장이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는 근데 엄청나게 걸어와야 합니다. 아니면 아랫길 근처 카페를 이용을 하고 거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주차 공간을 찾아서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요. 저기 왼쪽에 문을 닫은 가게 앞에 잠시 주차를 하겠습니다. 주말이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 전망대에서 보는 부산의 풍경입니다. 여기는 지대가 높아서 부산항 대교와 부산역 그리고 영도까지도 다 내려다 보입니다. 밤이 되면 야경이 더 환상적입니다. 아 진짜 레시피 보이네. 어디? 나도 볼래. 여기도 모노레일이 가동 중인데요.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이유도 있고 또 계단을 보존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모노레일 이용료는 무료이고요. 한 번에 좌석 4명, 입석 4명 이렇게 8명이 탑승할 수 있고 저녁 8시까지만 운행이 됩니다. 폭우나 강풍이 불면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주민이 우선 탑승입니다. 이바구란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유명한 168계단입니다. 여기 초량 삼복도로에서 부산항까지 가장 빨리 내려가는 지름길이고요. 경사는 45도에 길이는 40m 그리고 지상 6층 높이의 아찔한 계단입니다. 계단의 수가 168개라서 168계단이고요. 원래 계단 아래 우물이 3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1개만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여기 사는 피난민들이나 주민들이 힘들게 물지개로 물을 길러서 썼을 상상이 됩니다. 여기 초량 이바구길은 역사와 문화가 만나는 곳으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부산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길입니다. 원래 아랫길 포함해서 총 길이는 2km 정도 길인데요. 부산역 건너편에 부산 최초의 물류 창고였던 남선 창고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예전에 백제병원 건물 그리고 초량 초등학교를 지나서 우물터와 그리고 아까 168계단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여기는 부산시 동구 초량동입니다. 초량은 우리말로 새띠 또는 새터라고 불렀는데요. 새띠는 억새풀 또는 갈대란 뜻으로 그래서 풀초자에 교량할 때 쓰는 그 다리량자를 써서 초량이라고 합니다.
부산역이 여기 초량에 있어서 철도 교통의 중심지이고요. 부산역 맞은편에는 차이나타운인 상해 거리와 러시아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량동에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이 있는데 거기 후문 앞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에는 영주동 재래시장인 새영주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6.25 전쟁 때 피난민과 화교 등으로 형성이 된 시장입니다. 앞에 보이는 큰 길은 영상 처음에 제가 출발했던 길입니다. 그래서 크게 한 바퀴 돌아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같이 삼복도로 드라이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